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진행이 되긴 되는 건가 싶었던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절차가 이제는 진짜 속도가 붙는 건가 싶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우리 시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들 다뤄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간밤에는 여러 요인들이 뉴욕 증시의 상승까지 도와줬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몰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미중 협력 기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까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런 말들에 이어서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까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 드디어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 통과가 됐을 때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드디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에 마크업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찬반이 15대 9로 나오면서 드디어 높게만 느껴졌던 이 문턱을 넘어서게 된 건데요. 이 법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디지털 자산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파이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수립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안의 핵심은 이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 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됐고요. SEC는 증권적 성격이 짙은 자산을 관할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 이 안과 합쳐져서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원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최종 의회 통과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통과됐다라는 소식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따라와 주기를 우린 바라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법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세 가지 코인이 대표적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주인공들은 바로 XRP와 솔라나 그리고 하이퍼리퀴드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짚어봤었던 내용이지만 이 XRP는 SEC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법안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상품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외에 가장 큰 디파이 생태계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토큰입니다. 디파이 보호구역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전해지면서 지금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퍼리퀴드도 이 자체 레이어 1에서 온체인 무기한 계약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솔라나처럼 디파이 보호 규정에 직접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코인들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솔라나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 XRP도 24시간 전 대비해선 4% 넘게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통과된다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올 예정일 텐데 그때마다 또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는지 이 세 개의 코인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69% 상승하는 모습이죠. 새벽 사이에는 82,000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서는 살짝 밀린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힘있게 올라왔다는 데에서 우리가 주말을 앞두고 조금 긍정적이다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약간 그보다
약간은 탄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방금 전에 짚어봤었는데 4.7%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XRP를 통해서 이런 상승률을 언제 봤더라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주면 좋겠고요.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약간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한번 또 힘을 보여줬었던 만큼 그 무언가의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슈로도 짚어봤었던 하이퍼리퀴드 지금 홀로 짙은 녹색 띄면서 15% 거의 16% 가깝게 이 시간 전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목 빠지게 기다렸었던 소식이다 보니까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잠깐 반짝의 환호일 것인지 주말까지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과 관련된 의견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도 변동성에 대응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정보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급등락한 코인 한 가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오고 나서부터 약간 우리 시장 조금 불안불안하다라고 느껴왔었는데 물가 지표의 직격탄을 맞은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미지수죠. 주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의 바람이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확실히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조금은 객관화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긴 해요. 차일피일 미뤄져만 오다가 드디어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사실 여기에 환호를 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반짝의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항상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뭐 강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고 혹은 악재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그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요한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혹은 지켜주지 못한다면 네. 우리가 결국에는 차트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82K가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82K를 오늘 안에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 또 다시 시간을 끈다라고 하면은 저는 75K까지 추후에 오. 무너질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하락 기조 내에서의 약간의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상승 랠리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82K에서 뭔가 심리적인 네.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고점이 이제 82.4K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82.4K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가 향후 85K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무조건 다시 하락한다 혹은 상승한다를 단정 짓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79K에 놓여 있었을 때 제가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78.2K를 지켜준다면 솔직히 상승이 손익비적으로 좋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82K 부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조금 더 우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어제 자리에서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하락으로 바라보는 게 손익비 쪽으로는 조금 더 낫다라는 조금은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코인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전문가 어제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우석 전문가님께서는 낮 12시에 진행되는 내일의 코인에도 출연을 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이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의 코인, 내일의 코인 두 가지 병행해서 다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참 긍정적인 얘기지만 지속성 조금 더 바라보자. 이제는 기술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말씀드렸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너무나도 장기화가 되는 거는 아닐까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그냥 덤덤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후에 계속해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을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보다는 조금 더 충격을 더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클래리티는 좋게 뭐 승인이 됐다고 한들 지금 CPI, PPI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맞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약세장 속에서의 뭔가 기술적 반등 구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전쟁과 관련돼서 조금 초점을 맞춰본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뭔가 발을 뺀다든지 액션을 취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도 상황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도 많이 조금 좁아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면 우리 이 코인에는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걸 밀어주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뭐 결국에는 이제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원점이잖아요. 네. 근데 핵 포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란에서 계속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강력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으면서 아니 지금 시진핑 주석도 이란이 핵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동의가 혹시 무언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도 동의할 것 같아요. 앞에서 누가 동의하지 않아. 네. 그거 포기하긴 해야지. 약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또 그런 거 잘하니까 언론 플레이 잘하시니까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미중 정상회담도 좀 괜찮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뭐 시장에는 조금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좀 호재가 좀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은 많이 전해지고 있죠. 무언가의 얘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뿐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까지도 조금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인 바람이기는 합니다. 과연 무언가의 뭐 협상이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질 수 있는지,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물가 지표가 있다. 한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을 약간 조금 짓눌렀던 게 바로 이 물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단 지나가는 와중에 이 클래리티 법과 만나면서 약간 조금 잘 넘어갔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음 달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잖아요. 조금 많이 올랐죠. CPI 같은 경우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이 상회해서 시장에는 뭐 솔직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코인이 우리가 올라가려면 거시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코인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거시경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상승장이 올 때는 이 거시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CPI 그리고 PPI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가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사실 CPI만 본다면 예상치 자체에서 한 0.1%포인트씩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상회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뒤이어서 발표됐었던 PPI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죠. 굉장히 크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온 만큼 또 이 PPI가 CPI에 선행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된 CPI가 이 PPI의 수치를 따라서 그 정도로나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물가 오를 것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너무 아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두드려 맞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지금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알트단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전략을 세워보고 수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괜찮다, 용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코인들이 조금 많이 올랐었는지 그리고 어느 코인들이 많이 내렸었는지를 확인한다면 그 다음 전략을 세워보기가 참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과 이번에도 같이 한번 급하게 올라간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하라 AI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 이렇게 급등을 한 코인은 나중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를 또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코인도 한번 되돌림이 크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코인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히든코인으로 가져왔던 코인이거든요. 사하라 AI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도 85%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네,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급등을 한다고 해도 4%, 5% 정도의 상승이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나와도 뭐 한 1%, 2%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 한 133% 정도 우리가 급등을 했을 때는 60% 정도의 되돌림 혹은 70% 정도의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빗각이라든지 지지 저항 라인을 그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로스크 컷을 설정을 해서 네.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우리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한 7, 80%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뭐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1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손실 볼 각오로 들어가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재진입을 노려볼 만한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뭐 AI 우리 요새 AI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I 섹터이기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되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고요. 일단 이 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보자면 우리가 일단 물량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6월에. 그래서 이제 유통량의 30%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은 항상 이 뭔가 기대감과 네. 그리고 이제 불안하면 다시 이제 매도세가 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부담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승은 뭔가 우리가 기대감이지만 실제 매도 압력 테스트 구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을 진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로스크 컷을 무조건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싶으면 적어도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에서는 잘라낼 수 있게 로스크 컷을 설정을 해놓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또 급락세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세워놔야지만 거기에 조금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절가를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빗각을 그리기도 하시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쓰는 게 더 맞는지는 전문가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이 전략들을 통해서 힌트들까지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의 실시간 차트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그래도 일단 밤 사이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불안한 건 이제 주말까지 이게 잘 이어질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일봉 마감은 또 어디에서 될 것인가. 전문가님은 역시나 오늘도 하락적으로 잡으실까요? 아니면 오늘까진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실까요? 제가 그 하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무슨 뭘 어디로 가든 상관없거든요. 네. 없는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손익비를 조금 따져봤을 때 일단 우리가 전고점이 지금 82.4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1.6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후 만약에 상승을 해서 우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가 좀 강한 지지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고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뭔가 우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에 좀 더 손익비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추후에 다시 재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상승이 조금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얘를 뭐 돌파해서 다시 내려가고 돌파해서 올라간다를 예측하기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근에는 그래도 약간 박스를 형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스의 하단부에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상승을 노려보는 게 괜찮겠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요. 하루 사이에 굉장히 위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하락을 보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베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나는 이렇게 베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또 이 안에서 가늠을 해보는 척도로 삼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맞고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된다면 알트단에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항상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이 만약에 조금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도 일주일 사이에 반짝 또 오름세가 나타났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일단 하이브라는 코인이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피보나치 786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해서 이 눌림목 구간이 강한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을 때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에 히든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실제로 뭐 단기간이지만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빈다라는 표현을 쓰죠. 좀 비비고 있는 모습인데 추후 얘를 돌파해 무너지게 된다면 뭐 당연히 얘를 로스컷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추후 상승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은 또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자,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보나치 좀 작도를 해왔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8 정도를 터치하고 나서 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절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렇게 V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손절 기준 같은 경우에 이 786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바로 손절을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든코인을 보통 진입을 할 때는 이런 코인들, 급등한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차트적으로 조금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많이 높일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도 그렇고 오늘의 히든코인도 그렇고 눌림이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기회 잡아보자라고 얘기하시죠.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